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화요일에 남자답게 화끈하게 종목들 한번 보여주십니까? 약속한 거 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화요일은 화끈하게 맨 처음에 약속하셨죠? 네, 오늘은 화끈하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셔야 이거 화끈한 종목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찾아뵐지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보여주시죠. 네, 어닝 시즌 개막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하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동안 약간 많은 사람들이 우려 반, 네. 또 기대 반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기대 반 쪽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가면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와서 이제 스타트를 끊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계속 어닝 시즌 발표가 나올 것 네. 같은데 어차피 뭐 대한민국 증시를 하면 마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땅 안 밟고 거기 못 지나갔다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 땅 안 밟고 할아버지 땅이 이렇게 넓었어요. 아니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를 모르고서는 네. 이 실적을 또 논할 수가 없고 한국 증시를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짚어주시죠. 일단은 항상 보면은요, 삼성전자 실적이 그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그 실적 예고 발표를 분기별로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예측치가 이제 3개월마다 분기 실적이 이렇게 합계가 돼가지고, 보통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이 4월 그 7일인데, 보통 그 분기 3월 달에 끝나면 4월 7일 날 뭐 또 6월 달까지 2분기가 뭐 4, 5, 6 하게 되면 7월 초에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주 한 7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서 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실적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게 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 달 전하고 뭐 2달 전에 그때는 약간씩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치만큼 거의 방향성은 맞게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그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조 6천억 정도,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잠깐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 추이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정확하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 추이, 이렇게 보시면 올해 2014년도 1분기 때 8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지금 요번에 발표된 그 2015년도 1분기 잠정치는 5조 9천억 나왔습니다. 5조 9천억. 매출액은 47조 원.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그 요번에 그 1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 신제품 출시도 없었고, 그리고 갤럭시 노트라든지 노트4라든지 노트4 엣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이 선방을 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을 조금 약간 세분화해서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2015년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5조 9천억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 제품별로 그런 업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한 2조 8천억 정도, 그리고 모바일 기기 부분에서 2조 6천억 정도,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4천억 정도, 그리고 가전 부분에서 1천억 원 정도. 이러면서 작년에 2014년도 4분기 때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의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었고 모바일 기기 관련돼서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게 나왔었는데 약간 지난 그 4분기보다 모바일 기기 부분에서 선방을 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적게는 한 6조 원 정도에부터 뭐 8조 원까지도 갤럭시 S6에 관련돼 가지고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폭을 좀 넓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9천억이다.
그러면 2분기 때는 6조 5천억 더부터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7조 원도 될 수가 있고 8조 원까지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반도체 부문에서 뭐 한 2조 8천억에서 3조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이 나오나 7조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현재 1분기 그 모바일 기기의 영업이익의 거의 뭐 50%, 뭐 70% 이렇게 증가될 정도도 나오는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150만 원을 터치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별 판매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갤럭시 처음에 나왔을 때 갤럭시 1이 94만 원, 그리고 갤럭시 S2가 84만 원대, 3가 99만 원. 아마 갤럭시 S3가 가장 그 히트를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갤럭시 S4는 89만 원. 이것도 약간 실패했고요. 그리고 갤럭시 S5 이것도 많이 실패했고, 사양은 좋아졌는데 판매가가 내려가면서 애플한테 치이고 중국한테 치이고 국내 그리고 해외 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최악의 그런 모습을 매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갤럭시 S6 그 가장 저가형 같은 경우가 85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엣지형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할 정도인데, 지금 출시가 되기 전에 통신사에서 그 예약 판매 추이라든지 세계 시장에서의 그런 그 예약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은 사상 최고의 그런 그 한 달 매출을 봤을 때 그런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엣지형하고 그냥 S6하고 이렇게 봤을 적에 평균 가격이 한 90만 원 잡는다 그랬을 적에 삼성전자 실적은 뭐 굉장히 매출액뿐이 아니고 영업이익도 호전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런 코스피 시장에서 그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위기가 딱 타면서 전기전자 부품주들 다 같이 좀 더 레벨업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그 삼성 SDI라든지 삼성 전기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호전은 코스피 지수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시장의 그런 그 부담감이라든지 지수가 뭐 일단은 하락하지 않고 크게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안전팔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1분기 잠적 실적 발표물 내용 보면 이제 저는 보니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은 3조 원 줄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4,500억이 좀 늘었습니다. 결국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팔지는 못했다. 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그 얘기는 원가 절감을 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실적이 늘어난 것보다는 좀 원가 절감에 그것도 많죠. 네, 네, 영향 그런데 많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좀 슬림해지고, 그리고 경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제품들에 있어서 이제 S6가 지금 팔린 건 아니니까 2, 4분기부터는 그게 원가 절감 플러스 실적만 조금 더 늘어난다면 오히려 주가가 원래 목표가대로 환율 한 1,100원 기준으로 180만 원까지도 한번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고가갱신. 네.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2년 전, 3년 전부터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이 말했던 목표 가격이죠. 네. 이상적인 목표 가격 기준이 달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원가 절감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썩 긍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네. 저는 삼성전자의 그런 저력을 믿는 게 뭐냐면은요. 처음에 애플에서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한참 멀리 갔었거든요. 네. 처음에 삼성에서는 이제 폴더폰하고 네. 일단 스마트폰을 안 하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따라잡았잖아요. 그 저력을 좀 믿는 거거든요. 아, 네. 삼성전자의 저력을. 그럼요. 삼성전자가 뭐 세계 1위가 그냥 세계 1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중국 업체한테 밀려가지고 그랬지만은 좀 삼성은 위기가 올 때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믿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지금 매출액 안 나오는 데다가 신제품 출시도 해야 되고 또 지배구조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뭐 직원들이 뭐 원가 저희가 뭐 상여금 같은 거라든지 성과금 같은 것도 약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원가 저희가 뭐 해서 줄었다는 거는 내용은 안 좋은데 이거는 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언제나 어려울 때는 우리도 집에 살림하다 보면은 네. 조금 뭐 저기 할 때는 긴축재정 들어갔다가 네. 또 좋아지면 또 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뭐 삶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긴축 재정만 한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네. 네, 농담입니다만 아, 지금 그래요? 농담이에요. 아니, 저는- 시간을 받아들이시는 아니 것 같은데. 저는 뭐 저기 박한선 전문가님은 자녀분이 둘인가 있으세요? 한 명입니다. 하나요? 네. 근데 좀 어리죠. 네. 저는 다 키워가지고 뭐 부럽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저력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좀 믿는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는 지금 4,500억 정도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좋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했던 증권사라든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와서 영업이익이 5조 4,400억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발표 나왔으니까 종합주가지수의 큰 리스크는 조금 사라졌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좀 네. 우려감, 안개 정도 거친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안개는 거쳤는데 네. 이 이제 길이 탄탄대로냐, 그렇죠? 어떤 종목들은 탄탄대로고 어떤 것들은 어닝 시즌에 아주 지금 좀 그 어려운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우리가 물론 조삼모사입니다만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네.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거, 좀 긍정적인 거, 업종 그리고 간략하게 종목까지 있다면 한번 어느 분야가 햇빛이 좀 들까요? 햇빛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서 저는 종목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업종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3월 15일 이후에 그런 전망치가 대충 변화가 됐는데 지금 가장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 업종하고 디스플레이 업종, 뭐 지주회사, 그다음에 상업 서비스, 증권, 화학, 반도체, 생활용품, 운송, 건설, 그리고 제약, 그리고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에너지 업종 관련돼서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4분기 지난해 3분기 4분기 굉장히 안 좋았다가 호전되는 겁니다. 호전되는 거. 유가도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썩 좋아지는 거 아닌데 안 좋았다가 좋아진다는 측면. 그리고 여기 보면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요. 증권은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량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거 최근에 보게 되면 주식하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고 또 종목들이 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거래 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약간 탄력적인 움직임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개별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 같은 데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뭐 증권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증권주의 그런 실적은 호전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업종의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뭐 조선 쪽에 약간 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은 완전히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은행주가 안 좋은 상태에서 1분기 실적, 뭐 2분기 실적 다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는 진짜로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80원대 있거든요. 근데 N달러 환율은 119엔대, 120엔대 있어요. 그러면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자동차가 수출 비중이 많으면서 그거를 매출액으로 잡힐 적에는 달러 환산해가지고 매출액이 잡히기 때문에 환율이 1100원대 이상, 1120원대 이렇게 올라야지 그나마 매출이 줄었어도 달러 환율로 환산을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야. 경쟁력에서 밀리고 그리고 매출도 줄어든다. 환율 때문에 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그런 종목들, 거기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 다 안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아직도
현대차가 단기간에 좋아질 거다? 이거는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한번 업황이 깨지고 그게 다시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시면은요. 증권업종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증권업종이 제일 좋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업종. 1분기 때는 제약 바이오업종들이 약간 호전되는 건데,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제약 바이오업종이 굉장히 좋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보험, 에너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안 좋은 업종은 딱 눈에 띄잖아요, 안 좋은 업종은. 여기. 조선 쪽하고 은행, 그쪽. 그리고 건설 쪽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딱 봤을 적에 종목을 제가 보고 얘기할게요. 제가 긍정적인 업종이 뭐라 그랬죠? 증권업종. 그죠? 증권업종.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업종도 괜찮고요. 그래서 봤을 적에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의 일봉 차트하고 그리고 그 대우증권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잘 보시면은 대우증권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죠? 최근에 주가가 10,000원대부터 14,000원대까지 굉장히 한 달 사이에 탄력적으로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요새 이쪽으로 증권업종으로 다 매수가 들어가면서 집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증권업종입니다. 대형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 할 것 없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화학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있고 LG화학이 있고 또 금호석유화학이 있는데 다 화학주지만은 다 매출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계속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호전되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나마 화학업종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누가 올렸을까요? 기관 투자가들이 배팅해서 집중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나마 코스피에서 업종이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증권업종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것 시장에서 다 예측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조금 팔다가 다시 매수 전환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진행되면서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인 150만 원대를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최근에 올해 2015년도는 건설업종이 좋다. 이제 저희가 저번에 마스열전에서 한 달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2015년도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장 많은 시점이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거 해외 수주,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핵 협상이 좀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 재협이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해외 수주에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것도 누가 올렸을까요? 기관들이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니고. 그러면 증권, 화학, 일부, 그리고 건설 이런 쪽에 기관들이 집중해서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쪽은 배팅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이 이제 정유주인데, 정유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약간 지난해 4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는 호전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7만 원대 정도 저점을 찍고 현재 10만 원대에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 기관 투자가들이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관들은 집중해가지고 지금 매매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 들어갔다가 다 깨지고 나왔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익을 올려야지 펀드라든지 또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기네 펀드 매니저들 수익을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꼭 해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하면서 집중적인 매매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 좋은 업종에는 뭐죠? 자동차라고 얘기했잖아요. 현대차. 현대차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한 달 전에 들어오면서 딱 올라갔는데 직전 고점인 18만 원대 초반에서 그냥 올라간 속도만큼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왜?
직전 고점에서 돌파도 안 되고 힘없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미끄러졌다. 그건 뭐죠? 시장에서 비주도주, 완전히 시장에서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도가 나오고 기관들이 완전히 버렸습니다. 현대차를 이만큼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정유, 무슨 뭐 화학, 건설, 증권 그 현대차 다 팔은 돈 갖고서 딴 데 가서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기관으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신한지주. 은행주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만 매매해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어느 상태에서는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거든요. 그랬다가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전망이 나올 적에 단기간에 직전 고점까지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매매하는 종목이 은행 종목인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특히 기관들이 막 안 되는 종목은 무조건 두들겨 패면서 팔거든요. 거기에 개인들은 계속 매수대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물타기 들어가가지고 꽉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중이 많이 실려있게 되면은 매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락하는 종목에 추가 매수 물타기는 하지 말라는 건데 최근에도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체가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개인인데 언제나 그랬듯이 개인들은 그런 그 뭐랄까 안 좋은 그런 투자 그런 패턴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고요. 현재 내가 비주도 종목을 갖고 있고 실적 부진주를 갖고 있으면 절반이라도 그냥 커트 치세요.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되는 쪽에도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실적이 상향하는 쪽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말미암은 비용 절감. 네. 그러니까 원재료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인트 업종. 네.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 중에서 원재료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페인트를 팔았다. 그러면 6만 원이 원가 비용이에요. 특히 더군다나 석유화학,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 사서 가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6만 원 중에서 이제 지금 뭐 3만 원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10만 원짜리 갖다 8만 원에 팔아도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10%가 늘어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 네. 그래서 매출액은 제자리예요. 페인트 업종도.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뭐 그 두 자릿수로 더 좋아진다든가. 그래서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을 했는데 화학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항공 업종들도 많이 올랐죠. 네. 그러나 이제 해운 업종들은 아직까지는 안 올랐습니다. 네. 해운 업종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도 당연히 국제유가 영향을 받죠. 이런 세 개 업종들이 조금 1분기 어닝 시즌이 당연히 뭐 이런 것들 지금 솔직히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겉으로는 경제가 어렵다, 저성장이라 힘들다 해가면서 회의실이나 화장실 가서는 임원분들하고 지금 뭐 돈 세는데 정신없을 정도로 축제 분위기죠. 네. 환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본 그 국제유가 떨어진 거 보면은 아마 그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뭐 그 돈을 우리 이제 그 속된 말로 갈쿠리로 마대자루에다가 긁어 담는 정도. 주가가 물론 그걸 말해줍니다만 주가 아직 다 반영 안 된 종목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하향 종목. 또 있단 말이에요. 아까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은 주로 살펴본다면 금리를 내려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종목들이 실적을 많이 하향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GDP의 70%가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기름을 들여와서 그 기름을 가공해서 뭐 실리콘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반도체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그걸 갖고 정유나 화학 제품 플라스틱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가공을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쇠를 녹여서 뭐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걸 만들어서 먹고 사는 나라야 한국에.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장기 침체되니까 수혜 입는 것은 당연히 국제유가 관련 쪽이고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내려서 수혜 입는 것은 건설업종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 금리 스프레드, 금리 차이, 즉 예금 금리는 2%로 주고
대출 금리는 3%로 주는 4% 5%로 줘서 먹고 살았던 은행이나 아니면 이걸로 먹고 살았던 보험사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죽을 맛인 거죠. 금리가 워낙 싸고 정부가 또 안심대출 뭐 그걸로 그냥 융단 폭격이죠. 그래서 뭐 은행들이 영업이익률이 4천억이 떨어진다는 등 5천억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만 멀리 본다면 사실 은행주들도 지금 정도에서 한 번 더 금리 내릴 때가 바닥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 아직은 한 달 정도 남아있고 한두 달.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은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사실. 거시경제 지표로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쉽게 종목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지금 장은 그냥 흑백 논리처럼 피해주, 수혜주, 어닝 시즌 관련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큰 경제 정책과 거시경제 지표인 국제 유가 그리고 정책 금리 이것 때문에 명쾌하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닝 시즌 때 기억한다면 쉽게 수혜주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조금 종목들 네. 좀 아는 체 좀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어차피 시장에 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본 거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디에 이제 아까 부채도사처럼 제가 갑자기 아까 인사할 때 부채도사가 생각났는데 어디로 이렇게 옛날에 그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죠? 네. 부채도사라고 이렇게 이제 뭐 점괘를 보는 개그 프로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점괘를 보는 건 아니죠. 네. 확률에 근거해서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2, 4분기를 준비해 가면서 1, 4분기 어닝 시즌 관련주들 여기서 건지면 10% 이상 건질 것들이 많잖아요. 수익률. 그런 거 한번 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죠.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요. 저는 대형주 안 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대형주 안 한다고. 네. 그리고 코스닥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항상 강조드린 게 그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또 화장품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14년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5년도도 그렇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그 상승 탄력이 좋고 가장 시장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토탈로 해가지고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가 신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의료기기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건강 보조식품도 있을 거고 그죠? 거기에다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성이니까 이제는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건강도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토탈 해가지고 바이오 헬스케어로 묶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에 봤을 적에 나스닥 그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다우 헬스케어 관련된 지수 보면은요 가장 강합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습니다. 뭐 굉장히 뭐 최근에는 뭐 투기적인 그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자회사가 화장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실적도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일부지만은 딱 한 종목만 보면 알잖아요. 아모레 퍼시픽 어떻습니까?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코스피 시가총액 뭐 15인가 16인가 이 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재감 없던 기업이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 그런 뭐 자동차하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은행주들 그리고 그 통 밑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가격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중국 관련돼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모레 퍼시픽이 진짜 뭐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또 진입하고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봤을 적에 그럼 시장에서는 예전에 뭐 조선주들이 한동안에 최고의 종목이었었고 어떤 때는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었었고 자동차가 최고의 차화정 이래가지고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종목들이 최고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뭐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하고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근데 중국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중국 주시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중산층들이 많아지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그러면 뭐죠? 한국의 제품을 중국에서 파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과 실적은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정치 테마주의라든지 아니면 테마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은 벌써 3년, 5년 전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던 기업이고 그게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측면에 있고 거기에 관련된 화장품 원료회사라든지 관련된 회사들 앞으로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 국내 업체들한테만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들한테도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 뭐 여성용 호르몬 제제 이런 것들 세계에서 독보적인 그런 그 제품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유산균 관련된 제제 세계 5대 관련된 그런 작은 기업이지만은 세계 5대 바이오 유산균 관련된 기업, 셀바이오텍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주가가 불과 2, 3년 전에 봤을 적에 7배, 8배가 올라갔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정유, 화학, 기계, 조선 이렇게 경기 민감주라든지 옛날에 은행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불투명하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되는 기업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떠오른 기업이 뭐냐면 알리바바잖아.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가 중국 부자 중에서 순위가 2위 정도가 되는데 전자상거래 업체들 갑자기 없다가 튀어 올라는 기업이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 트렌드가 바뀌었으면은 그 트렌드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방향성을 잡고서 거기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시장 수익률 몇 배, 3배, 4배, 5배 수익을 내는데 내가 마이너스 30% 났다, 20% 났다, 내가 비중을 확대를 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정유주, 철강주, 화학주, 조선주 이런 데 머무르신 분들 굉장히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쪽에서 수익을 못 내고 빵꾸가 났으면은요, 다른 쪽에서 그만큼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메이저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는 계속 좋게 보는 게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거를 토탈로 얘기하면은 뭐죠?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식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갤럭시 S6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갤럭시 S 관련된 수혜주들 선별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OLED 관련된 투자를 안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또 내년부터는 OLED TV를 생산한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닝 시즌에서 일단 이 종목들 우리가 이제 1, 4분기 관련해서 4월 달에 이제 앞으로 1, 2주 투자할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화장품들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네. 그것이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300% 500% 올랐으니까 대세라는 것은 다 우리가 아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닝 시즌에서 관련해서 본다면 어떤 쪽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포인트만 짚으면 어떤 쪽으로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닝 시즌에서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 어차피 1분기 실적은 다 예측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전망이 다 나온 대로 크게 여기서 달라질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 종목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게 되면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또 1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그 종목을 팔고서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그 종목 또 올라버립니다.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항상 그랬거든요.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조금 호전되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닝 시즌에 관련돼 가지고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서 찍어서 업종을 좋은 종목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건설주 같은 게 좋아 보입니다. 건설주. 일단은 이번 1, 4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해서 건설주. 왜냐하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옆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외 건설 수주에 관련된 금융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현대건설 같은 종목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닝 시즌 관련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작년 이제 12월경이죠. 12월 말 1월 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이제 증권주 관련해서 1, 4분기 모든 사람들이 실적 안 좋다. 사상 최악이다. 작년 9월 달, 8월 달 그런 얘기했을 때 외면할 때 매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갖고 있는 조선주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학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증권주로 교체를 해라.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는 2년 전,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냥 수익률을 계속 확장한다. 그래서 2A 전략이었죠. 거래소에서는 금융 관련 증권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때 갖고 있던 헬스케어는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 4분기 어닝 시즌에서 증권주들 다 좋다고 할 때 저점 대비 그때 말씀드렸던 시점으로부터 지금 100% 수익이에요. 90% 정도 났는데 요거 다 정리합니다. 전체 저는 증권주들을 일단 증권주들은 왜냐면 미리 반영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실적이 최악이라고 할 때 바닥에서 탈출하고 사람들 다 손절할 때 잡는 거죠. 다 쫓아가려고 좋다고 할 때 그때 이미 주가는 선반영되어 있는 거죠. 지금처럼 8, 90%가 수익이 난 상태로. 그래서 저는 증권주들 지금 벚꽃처럼 만개 돼서 사방에서 좋다고 할 때 일단 한번 욕심 없이 90% 수익 지점에서 던져주고 그 자금으로 1, 4분기 어닝 시즌에 꼭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놓치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화학업종이죠. 화학업종 중에서 단순 정유업종이 아닌 그 석유 화학물질을 갖고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러니까 폴리에폭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프탈렌 이런 것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런 것들이 제2의 페인트 업종들처럼 대표적인 어닝 시즌 실적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렌탈 관련주죠. 단순히 뭐 정수기라든가 자동차 렌탈하는 이런 단순한 형태 말고 꾸준히 현금 창출이 되는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케이블 TV 그걸 빌려주잖아요. 셋톱박스를. 그리고 매월 렌탈 받는 형태니까 2차 전지 관련주 화학업종에서는 그리고 바로 그런 렌탈 관련주 현금 흐름이 좋은 이런 쪽이 1, 4분기 시장이 획기적으로 좋아가면서 2, 4분기에 바닥권에서 제2의 증권주에서 수익 난 걸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저는 이번 어닝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주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을 짚어주는 거. 계속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 딱 맥을 짚어주는 거. 그것이 적절한 관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 예상보다 좋은 어닝 시즌 발표 맞물려서 우리가 조금 버려야 될 거, 반면에 집중해야 될 거, 선택과 집중에 관련해서 어닝 시즌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라운드 1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라운드 2로 건너가겠습니다.